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나름 순조로운 반등세를 확인해주면서 어쨌든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갖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1차적인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5,000달러 주변의 저항을 해소하고 강력한 저항 구간인 48,000달러, 이번에는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 여러 분석가들이 하나둘 자신의 분석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43,100달러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52,000달러 랠리 가능성을 거론했고,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플랜비의 경우에는 모든 비트코인 지표가 긍정적이라면서 강세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측 실패를 몇 번 겪고 나서 그런지 강세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제를 깔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수준이자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3,000달러 위로 일단은 올라섰습니다. 지금 꽤 예민한 구간에 있는데 여차하면 3,500달러, 아차 싶으면 2,800달러로 갈릴 수 있는 그런 다소 예민한 상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꽤 그럴듯한 강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사토나치의 분석인데, XRP의 500일 이동평균이 200일 지수이동평균을 소송 시작 이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랠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통상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건 이 강세 랠리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토나치의 분석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그게 참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해외 차트 분석가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주요 암호화폐들에 대한 시세 전망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분석가들 전망 틀릴 때도 많고 유명 인물의 분석이라고 꼭 맞는 것도 아니라는 점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보다 더 시장을 잘 바라보는 사람들의 분석은 그것대로 챙기면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하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이런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장중 42,000달러를 돌파해 줬다라는 점은 어쨌든 반가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더 후퇴와 조정을 확인하게 될지 참 답답하게 여겨졌었는데, 중요 저항 구간을 앞두고 일단은 반등세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7,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잘 받으면서 하락 모멘텀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간 차트에서 과매수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가격 상승은 잠시 멈출 수 있다. 1월 24일 이후에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32,000달러와 37,500달러 구간 영역에서 매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건 1년 가격대에서 바닥에 해당한다. 다음 주요 저항선은 46,700달러인데 지난 몇 달 동안 랠리를 제한했던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항의 강도가 강하다라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38,536달러에서 급반등하면서 더 낮은 수준에서의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했다.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2,104달러까지 일시 상승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1,811달러가 평평해졌고, RSI가 중간점 바로 아래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균형은 42,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해서 유지가 될 경우에 매수 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43,9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황소가 이 장벽을 잘 극복할 경우에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48,052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대로 지금 수준에서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봄 세력이 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스톡투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B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인 블랙스완이 일어나는 것을 배제한다라면 모든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강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론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가격대에는 최고의 매수 기회다. 근거 없이 무조건 강세를 외치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S2F 모델과 온체인 지표, 거시적인 뉴스, 비트코인 채택 국가의 증가 추세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다. 비트코인의 본격 상승을 알리는 신호로 선물마켓 프리미엄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창 예측이 몇 번 빗나가면서 여러 차례 두들겨 맞더니 이 분석 자체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30일 가격 변동성이 2.2%를 기록하면서 2020년 11월 5일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변동성 감소는 업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FTX의 선물 레버리지 축소 결정, 마진 거래에 대한 관심 감소, 거래량 감소, 투기적 관심 감소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달 동안 이런 상황을 보였었는데 당시에 단기 상승에 힘입어서 횡보 기간이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코인데스크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가격 변동성이 최저 수준으로 나온 뒤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랠리가 시작됐다. 뭐 이런 건데 어쩌면 이번에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소식인데 제발 좀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3,100달러를 지지받을 경우에 강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저항선으로는 1차적으로는 46,000달러 부근, 다음으로는 52,000달러 부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지금 46,000달러로 나아가기 위한 이 매물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강력 저항 구간인 48,000달러를 뚫어내면 52,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양반의 경우에는 꽤 정확하고 잘 맞춥니다. 비트코인 전문 트레이더 알리 마르테니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이 상승 채널을 타고 45,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45,000달러를 회복하면 다음 목표는 5만 달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48,000달러 위에서 일봉 마감을 하면 45,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었는데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서 다시금 45,000달러 상승 전망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과 미디어들의 분석, 전망 내용이 숫자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바라보면 지금 단계에서 상승을 잘 해서 1차적으로 45,000달러 잘 뚫고 강력한 저항 구간인 48,000달러까지 돌파해내면 52,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 정도를 지금 단기적인 시세 전망 흐름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공통 분모로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왔는데 이 4월 들어서 거래소의 입출금 주소 수가 급감하면서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크립토퀀트 관계자는 4월 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입금과 출금 주소 수가 급감하고 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소 입출금 주소 수 증감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입출금 주소 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역사적으로 거래소 입출금 주소 수가 급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요즘에 딱 분위기 좋은 지금 상황인데 이 주의 시그널이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발이지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일단 심리적인 수준으로 거론되는 3,000달러 위로 간신히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어서 이 추가적인 반등세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50일 지수이동 평균인 3,000달러 아래로 일시 하락했지만
황소 세력은 하락 매수를 진행하면서 다시 3,000달러 위로 밀어 올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3,113달러 위로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더 높은 수준에서 곰 세력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곰 세력은 3,113달러 아래로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더리움 가격이 2,883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상승 추세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 3,166달러 위로 올라서면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3,491달러를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게이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3,170달러 위에서 마감될 경우에 잠재적으로 3,6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현재 일주일 동안 주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3,170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저항을 넘어서면서 일봉 종가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 3,600달러로 상승세를 촉발할 수 있다. 반면 이더리움이 50일 지수 이동 평균 아래로 일봉 마감을 할 경우에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75달러 부근에서 헤매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78달러를 넘어설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간까지 갔다가 지금 보기 좋게 저항맞고 다시 아래로 튕긴 상태입니다. 리플 XRP와 관련해서는 꽤 전폭적인 시세 분석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사토나치가 하루 사이를 두고 XRP에 대한 분석 두 가지를 내놨는데 먼저 그는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삼각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이 상방향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텔미 이렇게까지 붙여놨습니다. 통상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된 뒤에 이 위쪽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설 경우에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이런 거 보면 종일 차트만 바라보는 분석가들은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토나치는 500일 이동 평균이 200일 지수 이동 평균을 뚫는 일종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런 점을 거론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SEC와의 소송 시작 이후에 이게 지금 처음 벌어진 상황입니다. 통상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랠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골든 크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500일이라는 엄청난 장기 이평선과 200일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엄청난 이 장기 이평선이 부딪힌 것이라서 이럴 경우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괜히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차트 분석가들의 분석이 항상 적중하는 것도 아니고 차트가 항상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것도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처럼 차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뭐 이렇게 다각도로 차트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괜히 좀 고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중요 소식들,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건 양이 좀 많기도 하고 의미 자체가 좀 있어서 이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재판 합의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 여러 긴장감을 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